유비의 역사와 삼국지연의 속서사. 역사 속 유비. 유비는 한나라의 종실로, 자는 현덕이다. 본래 평범한 신분의 유력자였으나 전란의 시대를 기회로 사마점차 세력을 키워 촉한의 초대 황제가 되었다. 중국 하북 출신으로 도원결에, 형주 진출, 유장정벌, 한중왕 등극, 촉한 건국 등 수많은 전환점을 거치며 최후에는 제갈량과 함께 한실부흥을 도모했다. 삼국지연의 속유비.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서는 도덕과 인의의 화신으로 묘사된다. 의영제 관우와 장비, 후에 만난 제갈량까지 모두 그 덕망에 끌려 따르게 된다. 하지만 그의 인자함은 때론 우유부단함으로 감정에 휘둘려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관우의 죽음에 격분의 동호를 치다 이릉대전에서 대패하고 이후 백제성에서 병사한다. 유비의 성격과 인간관계. 유비는 온화하고 예에 바르며 백성을 진심으로 아꼈던 인물로 묘사된다. 겉으로 보기엔 유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진짜 강함은 사람을 향한 깊은 정성과 신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때때로 그런 인간적인 정은 그를 감정에 휘둘리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판단을 흐리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그의 삶에는 몇몇 인물들이 특별한 의미로 자리한다. 관우와 장비는 단순한 전우나 무장이 아니라 유비에게 있어 생사를 함께한 가족이었다. 도원결의로 맺어진 이 인연은 형제 이상의 유대를 이루었고 유비는 언제나 그들을 자신의 일부처럼 여겼다. 제갈량은 또 다른 의미에서 유비의 삶을 완성시킨 존재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이 천재 군사는 유비가 품어온 이상과 비전을 현실로 옮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갈량에게 유비는 단지 군주가 아니라 세상을 함께 바꾸고자 했던 뜻의 동지였다. 조조는 유비의 삶과 사상을 끊임없이 대조시키는 존재였다. 정치와 권모술수에 능한 조조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리더였고 유비는 그와의 충돌 속에서 자신의 인의 철학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갔다. 유비의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선택과 책임으로 짜여 있다. 그는 언제나 사람을 앞세우고 그 안에서 길을 찾으려 했던 진정한 인의의 군주였다. 감성적 스토리텔링. 그는 기다리는 자였다. 인의로 다스린 자, 마음에 남은 자. 사나는 피로 물들고 시대는 칼 위에서 운명을 말하던 그때. 모두가 무기를 들 때 그는 사람을 먼저 바라본 사람이었다. 그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의 시선은 늘 함께 갈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 도원결의 그 하나의 장면은 단순한 우애의 서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시작이었다. 관우와 장비,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었지만 마음은 더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단지 전쟁을 함께 치른 무장이 아니라 유비가 지키고 싶은 가족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강한 무장이 아니었다. 조조처럼 계략에 능하지도 손권처럼 기회에 민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사람을 잃지 않는 리더였다. 백성이 눈물을 흘릴 때 유비는 말 대신 등에 짐을 지고 걸었다. 함께 굶고, 함께 넘어졌고, 함께 다시 일어났다. 그가 제갈량을 얻은 날은 단순히 명장을 얻은 날이 아니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뜻을 현실로 이끌 동반자를 만난 것이었다. 3번의 방문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는 리더십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그가 사랑한 사람들은 하나둘 먼 길을 떠났다. 관우가 갔고 장비가 사라졌고 어린 아들은 산산이 부서진 제국의 그림자 속에 남았다. 그리하여 유비는 마지막엔 홀로 서서 쓰러지는 한나라의 혼을 지키려 했다. 이릉대전에서의 패배는 단순한 전술의 실패가 아니었다. 그는 너무도 사람을 믿었고 너무도 정의에 뜨거웠던 자였다. 하지만 그 믿음이 허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는 죽는 그날까지도 사람을 믿는 자로 남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천년을 넘어 인위의 군주로 남았다. 사람들은 그를 단지 촉한의 황제가 아니라 진정한 번리자 형으로 기억했다. 그림 속 유비는 말한다. 왕이 된 것은 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남고 싶은 건 한 사람의 형이자 친구로서였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 리더란 왕관을 쓰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짐을 함께 드는 자라고. 칼을 든 손보다 등을 내어주는 등이 더 강할 수 있다고. 유비로부터 배울 수 있는 리더십과 교훈. 사람 중심의 리더십. 유비는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강한 군대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겼다. 도원결의는 단지 의형제를 맺은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 리더십의 시작이었다. 존중과 경청의 태도. 제갈량을 얻기 위한 삼고초려는 단지 집요함이 아닌 존중의 표현이었다. 상대가 가진 생각을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 찾아 나섰다. 이는 오늘날의 리더가 가져야 할 경청의 본보기다. 책임지는 자세. 유비는 위기 속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형주를 잃고 일흥에서 패배했어도 끝까지 백성과 나라의 앞에 섰다. 좋은 리더는 실패했을 때 그 진심이 드러난다. 정과 도덕의 조화. 유비는 인의를 정치의 근간으로 삼았다. 도덕적 리더십을 실현하려 했으며 현실 정치에 능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속 황제로 남았다. 리더는 의미를 남기는 사람. 유비는 강력한 제국을 남기진 못했지만 어떤 리더가 사람들의 가슴에 남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그가 죽은 뒤에도 제갈량은 그 뜻을 이어 나라를 지키려 했고 수많은 후세가 그를 인의의 군주로 기억한다. 유비는 말보다 실천으로, 힘보다 사람을 향한 믿음으로 이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친 리더였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길이 멀어도 함께 간다면 외롭지 않다. 나라는 땅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마음이다.